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잡기, 오늘은 제9강 선물 매매론 종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강의드렸던 선물 분석 방법과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매매론 종합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총 요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꼭 기존의 강의를 못 들으셨더라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기존 강의들을 정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선물 매매론 종합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시장 분석 종합,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시 심리적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종합,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 분석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분석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자, 지금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죠. 시장 가격의 산출 요인을 기본적 분석에 의한 접근으로 이론 가격 및 시장 가격과의 괴리율로 시장을 판단해서 지금이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청산 시점인지를 판단을 한 이후에 거래를 진행을 하는 기본적 분석에 의한 시장 분석에 의한 거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 분석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떤 걸 갖고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계 정세도 있을 테고 환율도 있을 테고 시기적 변동,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제 분기별마다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나거나 반기별마다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나거나, 쉽게 얘기하면 펀드 평가를 받는 반기가 있죠. 6월 말, 12월 말 부근에는 펀드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존에 떨어졌던 주식이라도 기관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펀드 평가를 좋게 하려고 하는 효과를 보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런 윈도우 드레싱 현상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기적으로 6월 말이나 12월 말 경에는 어찌됐든 간 가격이 오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본적 분석,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격 외의 데이터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 가격과의 괴리율이나 아니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단 한 번이라도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은 시장 가격과 수급 요인에 변화하는 수치적 변동을 분석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거죠. 주로 각종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따지면 뭐 한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데 뭐 주요 기술적 분석 지표들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기술적 분석 지표들 대표적인 것들 있죠. 이동평균선, MACD, 스토캐스틱, 뭐 기타 등등 뭐 RSI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이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지표에서 매수 신호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도 신호라고 해서 반드시 매도하는 게 아닌 각 지표의 특성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 기술적 지표가 어떠한 시장 환경일 때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제대로 특성을 파악을 한 이후에 거래에 적용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이제 시장 판단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에 거래하기 쉽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배워서 거래에 접목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기술적 분석.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술적 분석 지표를 그냥 단순히 매수매도로만 매수 신호가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하는 시장이 어떠한 모습일 때 매수 신호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더라도 어떠한 시장의 모습에서는 걸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이제 단순히 매수매도 신호만 보고 시장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지표들이 각각 다 있겠지만은 어떠한 지표를 보든지 간에 본인이 보는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제대로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 특성에 맞는 모습대로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특성에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어떠한 시장의 모습에서는 걸러야 되는지 이 정도도 알고 거래에 임하셔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기술적 분석 지표를 이용해서 거래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수익 전략 수립입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는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하고 청산은 언제 할 건지 시장이 어떤 모습일 때 매수를 하고 또 어떠한 모습이 됐을 때 손절을 하고 어떠한 모습이 됐을 때 청산을 할 건지 제대로 된 수익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단순히 매수 매도만 보고 따라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이 시장에서 돈 벌기 어려운 방법이고요. 어떠한 분석에 의해서 접근을 했더라도 내 분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매수를 하고 이러이러한 시장의 모습이 내가 예측하는 모습인데 내가 예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청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수익 전략을 만들어 놔야겠죠. 자, 분석을 통한 유리한 확률을 가지는 매매 전략으로 거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라고 제가 적어놨죠. 거래 시나리오, 말 그대로 시나리오죠. 시장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나갔을 때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매수로 진입을 하고 시장이 내가 매수를 본 환경에서 내가 목표했던 가격을 건들게 되면 청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로 했던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곧바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가격선에서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거래 시나리오를 미리 당일 거래할 때 미리 짜놔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어놨듯이 전략 없는 매매는 손실만을 초래한다고 적어놨죠. 이러한 이제 전략 시나리오가 없이 단순하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정산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만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거래의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이제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리고 수익 확률이나 수익 크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해 놔야겠죠. 어느 가격선에서는
뭐 분할로 청산을 한다든지 어느 가격 선 이상에 갔을 때는 뭐 종가까지 가지고 간다든지 이러한 전략, 수익 전략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략 시나리오는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통한 통계나 확률에 입각한 전략이겠죠. 어떤 시장 환경에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확률이 뭐 60, 70%다. 이 정도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좀 더 확률과 통계가 뒷받침되는 좀 더 유리한, 확률적으로 유리한 수익날 확률이 높은 거래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수익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거래할 때 그냥 뭐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그냥 매수하는 거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는 거지. 굳이 뭐더러 뭐 시장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이 왜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물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만 뭐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거래를 할 때는 제대로 된 수익 거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손실을 할 때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죠. 어떤 시장의 모습을 취했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흔들고 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말 그대로 내가 본 대로 시장이 흔들고 가게 되면 어느 선 가격에서 손절을 하고 어느 선 가격에서 청산을 한다든가 수익 청산을 한다든가 이러한 명확한 수익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각각 매일매일 짜서 거래를 하시는 게 여러분 거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테고 일단 수익 전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은 거래일 동안 매일매일 수익 시나리오를 짜고 그대로 거래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거래를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몸에 배고 머리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굳이 이거를 내가 수익 전략 시나리오를 짜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고 그대로 거래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익 전략을 수립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거래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전략 시나리오를 짜서 시나리오대로 거래를 하시면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날 때도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내더라도 내가 미리 이 정도 되면은 손실을 볼 수 있어. 난 이 정도에서 손실을 보고 자르겠어. 라고 미리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해서 손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굉장히 계획적인 손절, 계획적인 수익 청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분석 종합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둘 중에 모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적 분석은 굉장히 좀 양이 좀 방대하고 일반 개인 투자가 초반부터 접근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뛰어난 분석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분석 지표가 거래하는데 유리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 본인이 나는 추세 거래를 하는지 역추세 거래를 하는지 아니면 박스권에서만 거래를 하는지 본인의 거래 스타일대로 본인의 거래 스타일에 맞는 지표를 찾아서 그 지표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거래 전략 시나리오를 짠 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지금 거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시나리오가 있으면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능력이 없다던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은 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거래 시나리오가 없어서 내가 기술적 분석 지표는 굉장히 특성도 잘 알고 시장이 어떤 모습일 때 기술적 분석 지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다 알고는 있는데 거래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장에 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 그림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손실을 작게 내야 되는데 심리를 조절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면서 거래를 마감하거나 그런 손실을 본 거래 때문에 또 다음 거래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익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한 7, 80% 정도는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으실 거고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익 전략 시나리오를 짜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반 거래, 일반 투자 중에서는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야 수익 확률이 훨씬 높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꼭 그러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 시 심리적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권시장에서 제가 지금 강의는 선물을 거래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옵션을 하든 기타 뭐 ETF를 하든 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즉 돈을 갖고 사고 파는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할 때 심리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됐든 뭐 어떤 증권 거래가 됐든지 이 시장에서는 심리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벌 실력이 있어도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들을 차차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이 선물 시장은 제로섬 시장입니다. 제로섬이 뭐냐? 영어로 제로섬인데 제로는 0이고 썸은 더하다죠. 더하면 0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 시장의 거래 주체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개인, 기관, 외국인 세 가지 거래 주체가 있는데 이 거래 주체들끼리 다 서로가 서로의 돈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 선물시장에서 서로를 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 돈을 써서 가격을 움직여서 공격을 하는 거죠. 다른 거래 주체가 손절을 맞게 한다던가 이러한 식으로. 이유는 이 선물 시장은 제로섬 시장, 즉 외국인이 돈을 벌면 기관이나 개인이 돈을 잃는 거고 외국인이 번 만큼 기관이 돈을 벌면 외국인이나 개인이 돈을 잃은 거죠. 이러한 식으로 이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벌면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잃어요. 왜냐? 선물은 양방향 게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매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느 한쪽이 수익이 나면, 즉 매수한 사람이 수익이 나려면 당연히 가격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매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당연히 이만큼 손실이 나겠죠. 이러한 식으로 파생시장은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꼭 돈을 잃어요. 내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가 번 거고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은 거죠.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확률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시장 분석 지표를 보시든 간에 어떠한 기본적 분석을 보시든 간에 내가 거래를 할 때 최대한 내가 보는 방향이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만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뇌동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지금 이제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가 하고 매수를 하거나,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가격 떨어지겠는데 하고 매도한다든가, 이런 뇌동매매를 하지 말고 뭔가 분석에 의한, 기본적 분석이었든 기술적 분석이었든 간에 분석에 의한 확률이 높은 가격 자리에서만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적어놨듯이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토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물적 감으로 거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난 매수할 거야. 지금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매도할 거야.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매매 일지를 적는다고 하면 그러한 감에 의한 거래가 확률이 얼마나 되고 수익은 내가 한번 낼 때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감에 의한 매매는 제대로 된 진입 기준과 청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자리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작은 수익만 취하고 빠져나온다든가, 아니면 매수 자리가 아니었는데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매수 자리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러한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손실이 나는 이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감에 의한 매매, 즉 뇌동매매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책들 있죠. 동물적 감각이란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이 시장에서 감에 의해서, 감만으로 시장을, 절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에 지금 오를 것 같아서 나는 매수할 거야,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해, 이러한 원칙과 제대로 된 거래 전략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만큼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이 시장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든 청산을 하든 간에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하세요. 당연히 매매 원칙대로 해야겠죠.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감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감에 의한 매매는 오늘에 의한 감과 내일에 의한 감과 내일 모레에 의한 감에 의한 매매는 다 달라요. 하지만 매매는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시장의 모습이 보여지면은 나는 항상 그 행동을 취해야 되는 이러한 명확한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제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물시장은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적으로 유리한 곳에서 반드시 원칙에 의한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다음 목차가 굉장히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항상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돈을 잃을 수도 없고,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이게 수없이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거래 승률이 100%가 나올 수 없고, 그 누구도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돈을 크게 벌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시장의 모습은 항상 변화하고 시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잃는 사람이 항상 생겨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버는 사람도 항상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로섬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수익을 낼 수 없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죠. 거래를 할 때 손실은 무조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날 때 손실 크기를 줄이고, 수익을 낼 때 수익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확률에 의한, 즉 승률에 의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수익량에 의한 거래를 하든지. 자, 확률에 의한 거래는 손실 볼 때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손실을 보고, 수익 볼 때도 일정한 수익을 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승률이 높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손실과 수익의 크기가 비슷하지만 수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70%라고 하죠. 70%는 수익이 나고 30%만 손실이 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승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거래 확률에 의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수익 확률은 적지만 손실 볼 때는 작은 손실로 마무리하지만 수익 낼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거래. 즉, 손실 보는 양은 제한을 해서 일정한 양만 손실이 나게 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 수익을 챙겨서 한 번 수익을 낼 때 기존에 손실 봤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가. 즉, 수익의 절대량 자체가 큰 거죠. 결국 그래서 손실 보는 양보다, 손실 봤던 양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수익 곡선이 상승할 수 있는 거래 방법. 이러한 두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 개인 투자자는 전자의 케이스와 후자의 케이스가 있는데, 무조건 후자의 케이스로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확률에 의한 거래는, 일반 개인 투자는 아무래도 확률로 노리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익의 양을 키워서 손실 볼 때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항상.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못 지키시는 분들이 일반 투자분에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 60, 7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분포도가. 당연한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마음적으로 그걸 못 하시는 거죠. 손실을 작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작게 제한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손실을 낼 때는 적당하게 작은 손실로 제한을 하고, 수익을 낼 때는 크게, 한번 수익 낼 때 크게 수익을 내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이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한 번에 수익으로 최대한 크게 부풀려야 됩니다. 수익을 낼 때 크게 나야 돼요. 크게.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굳이 한번 거래할 때 크게 안 벌어도 돼요. 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력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풍부한 자금에서 작은 몇 프로 정도의 수익만 취해도 굉장히 수익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결국 그 정도의 수익에 만족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 달에 약 1% 정도의 수익을 내면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해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도 많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달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에서 1% 수익 나면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려면 계좌를 계속적으로 레벨업을 시키고 자금의 크기 자체를, 절대적인 양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크게 부풀리려면 수익이 날 때 적당하게 조금씩 나는 형태의 거래가 아닌, 손실 볼 때는 작게 제한을 하고 수익 볼 수 있을 때, 봤을 때 최대한 많은 수익을 챙기는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많은 절대적인 자금의 양이 많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전략들이, 이러한 거래 전략들이 추세거래 전략입니다. 추세거래 전략은 손실은 제한을 기본적으로 하죠. 어떤 거래든지 당연히 손실은 제한해야 되지만 추세거래는 손실을 저항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날 때 작은 손실이 나지만 추세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추세가 나왔을 때 그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서 한 번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레벨업이 된 계좌를 계속적으로 또 추세 거래를 자금을 투입을 시켜야 여러분들 계좌가 점진적으로 추세가 제대로 나올 때마다 계좌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영원한 승자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선물 시장이라는 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하나의 종목으로 1년 365일, 365일까지는 아니지만은 공휴일을 뺀 거래소가 열리는 날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종목으로 갖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오늘 거래를 해서 약 한 두세 번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해보죠. 오늘 100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늘 매일매일 돈을 벌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오늘 손실을 봤으면 그 손실을 무조건 오늘 만회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개인 투자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오늘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거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시장이 안 좋은 날이 당연히 있죠. 시장이 좋은 날이 있고
시장이 안 좋은 날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은 수익 벌기가 굉장히 좋은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높은 날이 있어요. 근데 손실 보기 좋은 날 끝까지 열심히 너무 노력을 해서 이 100만 원이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거래를 하다가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물론 손실이 다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만큼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오늘 시장 자체가 본인의 뷰나 본인의 방향성과 다른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본 시장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해서 시장이 지금 나한테 손실을 안겨줬는데 나는 이 손실을 오늘 안에 무조건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시장이 안 좋은 날 거래를 진행을 해서 손실을 더 키우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장은 오늘도 열리지만 내일도 열리죠. 내일 모레도 열려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시장은 항상 열리기 때문에 오늘 손실 본 거를 굳이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건데 굳이 오늘 그 손실 본 걸 만회하려고 무리한 거래를 진행하시면 더 큰 손실을 입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손실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손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래를 오래 경험하신 분이든 거래 초보든 간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이 거래 스트레스에 대한 한계치가 있는데 이러한 날, 시장이 안 좋은 날 거래를 너무 과도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거래를 할 때 참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도를 넘어서게 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원래는 하지 않았던 원래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본인이 시장을 분석한 대로만 원칙을 지키면서 거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몇 번 정신의 안정감이 무너진 이후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막 갑자기 감내한다던가 급작스럽게 매매를 너무 무리하게 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날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본다던가 아니면 더 이상 복구하지 못할 만큼의 큰 손실을 입는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도 이기는 게 아니고 물론 내일도 이길 수 있죠. 내일 모레도 이길 수 있고 하지만 매일 매 거래마다 100%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는 작게 손실이 나게 제한을 해야 되고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 크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수익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레벨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추세 거래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알맞는 거래고 추세 거래는 당연히 손실은 제한을 하고 수익이 날 때 그 추세의 끝까지 최대한 수익을 끌어내는 게 추세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세 거래를 공부하셔서 추세 거래대로 거래를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자, 실패와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 거래 실패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이나 그런데 시장이 모습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분석할 때는 어느 가격이 왔을 때는 가격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격이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올라가는 걸 여기서 왜 저항을 맞지 않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계속 매도를 때린다든가 본인이 본 시장관이 너무나 강렬하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본인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본인의 생각보단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우선시해야 손실이 안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거래가 한번 손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거래가 손실이 나고 있다면 본인의 거래가 실패했다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가격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저항선에서 매도를 쳤어요. 원래는 내가 생각할 땐 가격이 올라가서 이 저항선에 맞고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가격이 계속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지 않고 저항선을 뚫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 쳤던 거 손실 보고 있겠죠? 손실 보고 있으면 적당히 손절을 해야죠. 하지만 본인 뷰가 강하신 분들일수록 그럴 때 손절을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바로 꺾일 거야. 다시 이제 원래 저항 맞아야 되는 자리야. 라고 시장의 모습보다 본인의 뷰를 우선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커지던가 아니면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손절 걸어놨다가 작은 손실로 마무리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매도를 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매도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거래 방식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 실패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매도를 쳤는데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면 손절하고 잠시 시장을 더 지켜봐야죠. 물론 손절 맞고 바로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조금 더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점, 그 가격에서는 본인이 매도한 게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 경우 내일이나 어제 거래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거래는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그 실패를 항상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익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손실을 키울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네, 그리고 손실은 항상 작게 내라.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손실은 제한하라. 일정한 손실 외에는 감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낼 때 얼마만큼의 큰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 큰 수익을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감내할 필요는 없겠죠. 항상 그래서 손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손실 크기를 정해놓고 항상 그 정해놓은 손실을 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래 마인드가 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절은 거래 기회를 새로 잡기 위한 방법이며 손절 없는 수익 거래는 없다라고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들 손절당하는 거 굉장히 막 몸에 치를 떨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손절은 일상 다반사가 돼야 됩니다. 손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손절은 적당히 작은 가격에서 내가 수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기회를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실패했다면 인정하고
아, 그래, 여기선 손절, 여기선 손절. 하지만 내가 수익 낼 때 크게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과 친해지십시오. 손절과 친해지고 손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세요. 손절 없는 수익 거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손절이 있고 명확한 손절을 지켜야 제대로 된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항상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새로 진입을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항상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손절은 거래 기회를 새로 잡기 위한 기회이며 손절 없는 수익 거래는 없다. 이 얘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계속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수익 나는 수익거래 전략. 물론 이 두 개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래할 때 어떠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거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시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수익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심리 상태나 아니면 수익 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되어 있는 심리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보통 이 시장에서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수익 거래 시나리오 있으신 분들 중에서 손실을 크게 보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시장에서 중수 이상, 중수에서 고수 분들이, 즉 시장을 굉장히 잘 분석하고 시장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뭐 한 며칠 만에 갑자기 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시는 거, 퇴출당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거래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심리적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멘탈에 큰 상처를 입었거나 멘탈의 상처를 입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좌에 손실이 너무 크게 나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5년을 거래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가 한 번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를 할 때,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거래를 할 때 항상 거래를, 내가 수익 거래를 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수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분석력이 뛰어나거나 거래 전략 시나리오가 있다 하더라도 심리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뭐 겁을 먹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챙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심리 상태, 안정적인 심리 상태, 그리고 손실을 키우지 않을 수 있는 심리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래를 하시든지 안정적인 심리 상태, 수익을 낼 수 있는 심리 상태를 항상 여러분들이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일단 오늘 제 9강 선물 매매론 종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분석들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실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인 심리적인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기존 강의에 대한 거의 뭐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단 한 편만 보셔도 여러분 앞으로 거래하실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강의는 마지막 강의죠. 자, 실전 선물 거래. 여러분들 실전 선물을 실전에서 선물 거래를 함에 의해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어떠한 특이사항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수익 거래 확률이 높고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마지막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재력수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수익 확률이 나는 곳에서 거래를 하시라는 얘기고, 영원한 승리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익만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난 걸 인정을 하고 새로운 수익 거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했든 기술적 분석했든 어떤 분석했든 간에 분석에 의한 내용을 토대로 거래를 하셔야 되고, 단순히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러한 감에 의한 매매는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적 감각, 물론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한번 실패를 할 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그 분석 능력을 토대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전략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되었어도 마음 심리 상태가, 돈을 벌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거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강의는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실전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팁들,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좀 더 유리한,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좀 더 유리한 내용들을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